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어째 공모주 상장일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해요. 루미르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 가졌고 심지어 인스피언까지도 2일차인 오늘 상한가에 잠겼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내일 상장을 하게 되는 한캠 어떨까요? 한캠은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서 화합물 소재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유기화합물 합성 전문 CDMO 기업이었습니다. 회사는 OLED 소재 부문에 가장 주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10여 년 동안에 한 해도 빠짐없이 영업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18% 높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공모가는 18,000원이고 신영증권과 유진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사주 미달이 없었고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우리사주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8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좀 쉽지 않은 금액대일 수가 있는데 미달이 없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약은 18.75%가 잡혔습니다. 수요 예측대 3.89%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고요. 3개월의 비중이 17%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순서고요.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는 물량을 계산을 하면 266만 1911주 되고요. 주식 총수의 33.1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79억 원 정도의 사이즈. 막 가볍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긴 하죠. 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0.50%로 과반수를 조금 넘어서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34.43%,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가 15.03%, 그리고 외국 기관은 매우 소량 0.04%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가 누구인가? 보시면 5% 이상의 주주로 사는 캐피탈이 있고요. 1% 이상 주주로 SBI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둘 다 기관이고요. 사는 캐피탈의 지분율이 조금 더 높긴 하네요. 그 밖에 기타 주주도 있습니다. 자,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발행가액은 7,838원으로 아마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 18,000원보다는 많이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밖에 당장 신경 쓸 물량은 없었고요. 자, 조건을 다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18.75%, 최종 유통가는 물량은 28.55%, 이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가 되는데 그들의 단가는 공모가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일 것으로 추정은 된다. 유통가는 금액은 약 479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45억 원. 그냥 조건은 딱히 엄청 좋진 않지만 그냥 괜찮은 수준 정도고요. 먼저 최종적으로 유통가는 금액이 비슷했던 최근의 종목들을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닉스, 이엔셀, 유라클, PNS 미케닉스, 엑셀 세라퓨틱스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유라클과 PNS 미케닉스, 엑셀 세라퓨틱스 요 세 종목은 이노스페이스가 상장된 이후에 수급이 확 약해진 상태에서 입성을 한 거라 기대치에 좀 한참 못 미치기도 했어요. 근데 이엔셀은 TDS팜 덕분에 뜬금포 발사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제닉스는 또 그 뒤에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아이언 디바이스를 거치면서 좀 적당한 정도의 수급 상황에 적당하게 상장을 했었거든요. 고가 기준으로 61%를 찍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캠은 지금 비교적 상황이 조금 좋아진 상태라서 60에서 100% 사이, 한 60에서 80% 사이 그 정도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인지를 좀 넓게 잡기는 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보면 24년 반기 LTM 순이익 54억 원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이 약 18,19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비교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오늘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아무튼 이 비교 기업들이 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인데 청약일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들의 평균퍼를 적용을 하면 수치가 또 생각보다 낮게 산출이 되네요. 물론 회사의 실적이 상저하고의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24년 예상순이익 요거 잡아놓은 것보다 더 높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론적인 주가도 더 높게 계산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항상 제가 참고를 하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한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과 공모가의 갭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가격 메리트가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뭐 루미르를 보면 아시다시피 실적이나 밸류가 크게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보시면 YJ링크와 루미르가 둘 다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꽤 좀 벌어져 주면서 신규 상장주 단타의 재미가 커지는 중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뭐 직장을 그만두고 신규주 단타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물론 계속 이렇다 보면은 점점 시초가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시초가 레벨이 다시 오르고 장 초반이 다시 고점이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될 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적당한 선에서 출발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밀어 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한캠은 유통가능 금액이 479억 원으로 이 중에 YJ링크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50%로 YJ링크하고는 다르게 좀 높기 때문에 더블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0에서 80% 정도에 팔면은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밸류 대비해서는 한참. 네, 80% 기준으로 주가는 32,4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캠 같은 경우에 신형의 9,000주 풀청약자를 기준으로 수수료 감안했을 때 7% 위에서 팔면 파킹 이자와 청약 수수료 대비해서 이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손익 분기점이 7%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소 19,300원 위에서 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캠에 청약을 할 때 셀비온과 인스피언 동시에 진행이 됐었어요. 셀비온과 인스피언을 지금 60에서 70% 사이에 매도하신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한캠을 한 30% 위에서만 팔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기대 수익은 한캠이 가장 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내일 아침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